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뇌와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하고 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시면 그 궁금증이 풀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서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정석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께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정신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충주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뇌와 그다음에 중독에 관한 어떤 재미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같은 동일한 주제로 보건복지부 과제로 좀 여러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뇌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렇죠. 네, 되게 신비로우면서도 중요한 장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쾌락에 해당되는 과연 그럼 뇌에서 이 쾌락을 담당하는 곳이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중독과는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좀 떼놨고요. 195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한 공과대학, 캐나다 맥길 대학이군요. 거기서 있었던 실험인데, 뇌의 기능과 그다음에 뇌의 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실험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자들이 쥐를 여러 마리를 갖다 놓고 첫 번째 쥐는 앞머리, 두 번째 쥐는 옆머리, 세 번째 쥐는 뒷머리 이런 식으로 전기 자극을 줄 수 있게 전극을 꽂아서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연구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콘센트 꽂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거의 한두 번씩 해서 뭐 뒤통수 한 대씩 맞아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은 전기에 감전이 되거나 하여튼 그 수젓가락으로 전기에 감전이 되면 거의 99.9%는 혐오 반응을 보입니다. 막 이렇게 불쾌한 반응을 보이겠죠, 당연히. 아마 하다못해 그 건전지를 이렇게 혀에다 대보신 그럼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쾌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맞습니다. 쥐들도 역시 거의 10마리 중에 9마리는 펄쩍 뛰거나 뭔가 이렇게 불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뇌에 전기가 흘렀을 예, 때요. 맞습니다. 근데 유독 한 마리, 특정 뇌에 전극을 꽂은 이 한 마리가 갑자기 뭔가 다른 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얘 왜 이러지? 얘가 통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안 보이네 하고 봤더니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실험인데 이렇게 자기가 그 위치를 그대로 고수를 해놓고 전극을 연결해서 자기가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두 번째 실험을 이제 고안을 해줍니다. 직접 그때 실험 경광을 한번 보시죠. 그 당시 실제 실험 네, 장면인가요? 맞습니다. 아마 실험실은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한 건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자막을 좀 했는데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He worked out a new way to in effect ask animals how they felt.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제 전기가 통할 때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머리에 전기줄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한번 누르고요. 이때 이제 전기가 감전이 된 겁니다. 계속 누르는데요. 그럼 대부분은 맞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얘는 계속 누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조건으로 좀 다양하게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철판에 요 밑에가 바닥은 철판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한 레버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는 스위치가 있고 반대쪽에는 먹이를 주었습니다. The animal must cross an area that gives a very painful shock to the feet in order to get to the pedal and stimulate the brain. And a rat wanting brain stimulation would 바로 brave 여기 이 the shock 철판에는 strong, 전기가 흐르고 and 있기 even a 때문에 starving rat 처음에는 craving to get 아직 그 강한 전기 자극을 받기 전에는 먹을 걸 위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우연히 그 새 레버를 스위치를 몇 번 누른 이상은 나중에 그 스위치에 올라타고 있고 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굶어 죽을 때까지 약 1,500여 번을 누르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문헌에 돼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그래서 그곳이 그럼 어디냐 하고 봤더니 바로 쥐의 그 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사람 뇌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제 뇌의 가운데 부분에 요 배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앞머리고 뒷머리인데 배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 바로 그 안쪽. 거기가 복측 피계령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이름보다는 기능을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게 여기가 바로 도파민의 창고가,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전극을 꽂고 있던 쥐의 이쪽 해당되는 곳을 자극을 하면 맨 마지막으로는 측좌약이라는 곳에서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분 좋을 때 맞습니다. 나온다는. 그러니까 엔돌핀은 엔도지니어스 몰핀의 합성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새로 막 황수관 박사님이 발견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우리 몸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내지는 칭찬받았을 때 사랑받았을 때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가장 강력한 마약성 물질을 통틀어서 엔돌핀이라고 불리고요. 그 안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달리기에 뭔가 남들과 경쟁을 해서 이겼다. 그 쾌감.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축구 막 결승전까지 가서 아시안게임에 막 그런 어떤 쾌감을 아마 전 국민이 맛보셨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아, 이번에 내가 몇 점 이상 꼭 맞아야지 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성과를 이뤄냈을 때, 그때 그 쾌감들. 그럴 때 그 쾌감을 바로 어디서 느끼냐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복측 피계령에 있는 도파민 공장에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그 최종 결과로 사람이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네. 이를테면 술 드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술 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술을 딱 먹을 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한 느낌, 네. 나는 그 기분이 좋다, 혹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럴 때 아까 보여주신 그 복측 피계령이라는 네. 특정한 부위가 자극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도파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가 있느냐? 제일 강력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애정, 사랑. 그러니까 막 아이가 엄마한테 웃음을 지으면서 나 여기 있어요라는 표시를 보내면 엄마가 막 안아주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와 엄마의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분비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애정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 아니면 애정 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어저께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았을 때 막 쾌감,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선생님 막 이렇게 한 문제를 풀이집 보지 않고 밤새고 풀어냈을 때 그 쾌감. 성취감을 느끼죠.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말 맛있고 뭐 아주 싱싱한 야채나 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쾌감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이제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도 있지만 이 가운데 보시다시피 이제 인위적 굳이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어렵긴 한데 이 바깥에 쾌감을 주는 요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언제든 맞닥뜨리는 거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물론 뭐 당연히 뭐 사용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 게임, 술, 담배, 뭐 도박 같은 것들, 뭐 마약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인위적인 어떤 그런 물질 내지는 행위들도 어떤 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때나 뭐 성취욕을 느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네. 중독과 관련되는 행동을 할 때도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맞습니다. 피우거나 네. 그럴 때도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방출이 네.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음을 느낀다. 맞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아직 중독되기 전에, 지금의 얘기는 중독되기 전에 일반적인 정상 상태일 때 얘기고요. 또 중독이 되면 이제 뇌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적인 얘기는 좀 지났고요. 정말 그럼 중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안경을 한 번 쓰면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안경에 중독된 것이다. 2번, 매일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중독이다. 3번, 게임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건 게임 중독이다. 4번, 술 마시고 실수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고 또 술 마시고 취중에 실수하고 막 출근하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알코올 중독이다. 자, 1, 2, 3, 4번 중에 맞는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중독이 되면 도파민 쾌락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1번은 아닐 것 같고요. 네.
2번도 밥을 먹으면 즐겁게는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번과 4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답은 이 이후부터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물질 내지는 행동을 갈망하고 한번 일단 물론 처음에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경험을 해본 이후에 뭔가 큰 쾌감을 얻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갈망하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한번 경험을 해보고 좋더라. 그냥 그런 거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걸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내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좀 그 중단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만뒀더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알고 계신 금단 증상 같은 것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제 점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 같으면 소주 반병만 먹으면 알딸딸 취했는데 이제 반병 먹어서는 안 되고 한 병 정도를 먹어야 취해지면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술이 세졌다. 주량이 늘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뇌과학적으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뇌가 그만큼 지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 어떤 행동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쾌감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갈망을 하면서 반복하고요.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한번 참아봤더니 금단 때문에 맨날 괴롭고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원이 회사 출근을 못한다든가 학생이 학교를 맨날 지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진단기준상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쾌감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것을 먹었을 때, 막 달리기를 할 때, 뭐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복직 피계령에서 도파민 공장에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펑 하고 분비가 되면 이 순간 온몸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면서 짜릿하다. 예를 들면 막 카드의 마지막 장을 내가 원하는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탁 그 패가 들어왔을 때 그런 쾌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 노란색 덩어리가 도파민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 거는 지역이 바로 복직 피계령입니다. 뇌를 지금 네, 아주 뇌 안에 확대해서 이제 본 거군요. 현미경적으로 이제 보신 거고요. 한해 뇌세포를 이제 보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MRI 같은 기계 이렇게 통 안에다가 TV 모니터를 이제 달아서 거기서 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만요? 예. 그랬더니 정상인에서는 뭐 크게 뇌가 반응을 하지 않는데 현재 알코올 중독자인 분들의 뇌에는 뭔가 엄청난 과활성화된 지역에 나타납니다. 이게 영어로 쓰여서 좀 죄송하긴 한데 바로 이 부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복측 피계령과 그다음에 측좌핵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회로 그 세트 부분입니다. 이 뇌를 지금까지 뇌를 이렇게 옆으로 보셨다면 이 사진은 지금 이렇게 자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른 모양이 좀 달라서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네. 중독이 되면 술에 뇌가 반응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반응하는 부위가 어디냐고 봤더니 아까 처음에 그 쥐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보상, 쾌감을 담당하는 것과 그거를 관장하는 상위 중추 이제 전두엽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좀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네. 술 사진을 봤을 때 뇌가 저거 먹으면 참 좋은데 라는 기대로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현상인데요. 그렇죠. 갈망한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구한다, 갈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현재는 술을 끊고 있는 분들 한테도 역시 술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역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끄는 기간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 뇌에는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거죠. 뭐 삼풍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번에 또 큰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그 기억을 평생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기억은 계속 뇌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알코올은 아니지만 코카인이라는 마약 물질을 먹은 분들도 코카인 중독자한테 코카인에 관련된 사진, 뭐 주사기라든가 마약 가루 사진을 보여줬더니 역시 정상인하고는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여기 앞머리, 그다음에 중간머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담배 피시는 분한테도
그냥 담배를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냥 떠올려봐라 했는데도 벌써 정상인하고 다른 요 노랗게 된 부분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요즘 드라마나 혹시 영화 보시면 그 담배 피는 장면이 삭제되거나 옛날 영화를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었던 분들이 그걸 보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흔해집니다. 중독은 사실 뇌를 이렇게 길들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얘기로 인이 난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요즘 속된 말로 게임 폐인들만 모아서 게임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줬더니 역시 또 일반 청소년들하고 다른 그런 뇌 활성화 부위가 보이는데 재미난 현상은 바로 아까 말한 알코올이나 마약에서 보였던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동일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중독이 되면 그 네. 중독된 게 술이든 게임이든지 간에 뇌에서는 네.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박에서도 역시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뇌과학적으로 중독의 첫 번째 조건, 갈망하고 기억하고 또 다시 갈망한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어 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 갈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경험을 한번 했고요. 그 좋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보면 아, 뇌에 해마가 편도가 그다음에 전지엽이 다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중독은 되게 복합적인 과정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 아까 세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담배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담배를 필 때 결국은 이제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뇌에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한 번 담배를 빨면 그것이 뇌에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초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담배를 피우다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기계도 좀 닳듯이 담배, 니코틴 수용체가, 뇌 안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가 좀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 피워도 도파민이 5개가 나오는 게 2개 계속 피우다 보면 도파민 한 3개,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수용체하고 도파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담배를 피우면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파민이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이제 일을 하려면은 내가 왔습니다라고 이제 신호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자물쇠, 열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열쇠를 넣고 돌려야 그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파민 자체가 가서 열쇠가 되어서 들어가는 열쇠 구멍이 필요하겠죠. 그 열쇠 구멍에 해당되는 게 수용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러니까 뇌세포 안에서 도파민 너 왔니? 하고 반겨주는 게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뇌 실질 안에 도파민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파민이 이제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 가야지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그 열쇠 구멍에 딱 들어가서 맞으면 문이 열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방에 해당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분이 좋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예. 그런 느낌을 느낀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 열쇠 구멍이 점점 줄어듭니다. 없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달아 없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두 번 피우다 말면 그만인데 막 1년, 2년, 몇 년 피우다 보면 점점 달아 없어지고요. 물론 다 달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3개 피, 4개 피만 피면은 좋았다는 것이 5개 피, 6개 피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유고요. 근데 참 술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술에서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요. 뇌세포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뇌나 고기 같은 거 보시면 흐물흐물한 게 원래 정상 상태겠죠. 근데 점점 뇌세포도 이렇게 낭창낭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술을 많이 드시면 점점 이 뇌세포 자체가 딱딱해져서 술이 점점점 더 많이 들어가서 쳐줘야 이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딱딱해지면 반응이 잘 안 되는 그렇죠. 상태인가요? 왜냐면 술이 가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가 간경화가 오듯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소주를 반병 먹고 예전에 취했다는 얘기는 반병이 가서 다 취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반병이 아니라 한 병이 가야 이제 취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뇌세포가 딱딱해져서 많이 못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뇌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 표현하는 방법은 새로 만든 자동차도 한 15년 타고 다니면 닳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몸뚱아리 한 50살, 60살 되신 분이 10년 이상 술을 먹었다. 그럼 뇌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 가겠죠. 자, 그 안 좋은 영향이 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점점 뇌세포는 딱딱해집니다. 주량이 늘었다는 게 뇌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네요. 네.
그런가 하면, 내성이 생기니까 왜 똑같지 않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엔 반병으로 알딸딸하고 취기를 느꼈다면, 지금은 반병을 먹어도 취기를 못 느끼거나, 최소한 반병 이상을 먹어야 이제 알딸딸한 취기를 느끼니까, 평소랑 똑같이 해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금단 증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받고 있던 뇌세포에 자극물이 확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금단이니까 이제 끄는 거죠. 중단을 했을 때 뇌에서는 예민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매일 만나는 친구가 갑자기 한 3일째 안 나타난다. 그럼 걱정되고 뭔가 막 전화도 해보게 되고 하는 거랑 똑같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파민이 이 정도 쳐주던 술이나 담배나 마약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스톱이 돼버리면 뇌 입장에선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예민한 반응을 모아서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밥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를테면 뇌에서 갑자기 그렇죠. 들어오던 네. 도파민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도파민 빨리 주세요. 술 먹던 분은 빨리 술 주세요. 마약 하시던 분은 빨리 마약 주세요라고 뇌세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뇌가 그렇게 느끼는 거를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몸은 네. 금단 증상으로 맞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만약에 그러니까 술의 금단 같은 경우 심각한 경우 물론 경미한 손떨림, 식은땀, 그다음에 막 불안 초조 증상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전신성 간질 발작도 하게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 사실 한두 달, 이렇게 6개월, 1년, 한 2, 3년, 이렇게 라기보다는 보통 제 경험상 봐도 10년 이상, 한 15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대에 보통 사회적 음주를 합니다. 만 성인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도 하게 되고, 그걸 갖고 중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0년 이상 지나면서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내성과 금단, 그리고 갈망 증세가 나타나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점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고요. 친한 친구들이 정말 조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런가 하면 나는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사장님이 너 그만 나와라 하고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도 당하고요.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거의 중독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독의 악순환을 돌리는 4개의 고리들이 아까 다 뇌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었죠. 그래서 이거의 최종 결과는 아까 말한 사회적으로 내가 하던 사회 활동이나 그다음에 가족 간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 이제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심각한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계속 요새 드는 생각은 네. 중독의 핵심은 사실 아무튼 조절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진짜 핵심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뇌하고 연관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가족들이 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왜 도대체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느냐, 내지는 약속을 하고 어기느냐. 그 참 화가 난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대로 만약에 됐다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은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지를 갖고 걸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닥달을 하신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풀어내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지 한 번에 마음을 먹고 말이 고쳤다 그러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쾌감을 느끼는 보상증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조절하는 중간중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간략화했는데요. 아까 말한 전두엽, 대상피질, 그 다음에 보상회로 이렇게 느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일이 이 전두엽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로 치면 CEO, 사장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피지는 한 부장님이나,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막 이제 즐겁다, 좋다,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열심히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는 방향성도 가져야 되고 필요 없는 건 좀 그만해야 되고 더 해야 될 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가감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전두엽과 그다음에 대상 피질이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과 대상 피질의 기능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럼 아까 왜 저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네, 데가 바로 도파민이 요거죠. 나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쾌락을 느끼는 곳이라고 했는데 네. 얘네는 쾌락을 계속 느끼는데
이를테면 쾌락을 느끼지만 먹지 말아야 돼. 술 그만 먹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전전두엽하고 중간 간부급인 대상피질이 그 역할을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저한테 토로하시는 게 좋다. 선생님 말씀대로 술 끊겠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영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아실 게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칭찬도 받고 자기 사랑해, 자기 멋져, 아빠 최고야 막 이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받는 도파민 개수가 한 이 정도라면 아까 마약이나 알코올, 그다음에 도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중독이 됐을 때 상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경험했던 분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별로 쉽진 않겠죠. 그러면 술이 이만큼 우리를 기쁘게 한다면 네.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요만큼밖에 그렇죠. 기쁨을 굉장히 못 준다. 쉽게 말하면 아예 이쪽 세계를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것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훨씬 강렬한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래로 못 가는 거랑 같은 이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국의 유명 배우나 아니면 좀 갑자기 좀 로또에 당첨이 돼서 큰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의 말로가 좀 좋지 않은 이유도 이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술을 마시면 알딸딸 취기가 오르면서 좋다. 그래 이렇게 아침에 좀 불편하기도 하시겠죠. 근데 거꾸로 중독이 되면 이게 뒤집힙니다. 자, 안 먹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다 먹어야 이제 정상이 되고 다시 또 다음날 되면 또 불쾌해지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걸 좀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죠. 13살 먹은 내 딸아, 너 매일 소주 한 병씩 원샷으로 한 달간 먹으면 최신 핸드폰 사줄게 먹어라.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 미쳤어? 나보고 왜 술 먹으래?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한테 제발 당신 한 달만 안 먹으면 최신 핸드폰 사줄게. 제발 좀 먹지 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왜 나보고 먹지 말래?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 여기 인지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뇌과학적으로도 눈으로 보시기에도 양쪽으로 이렇게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인인 분들은 술을 먹으면 조금 더 좋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중독이 되신 분들은 술을 먹어야 정상 비슷하게 가고 안 네. 먹으면 계속 정상 밑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상태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거울에 펼친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럼 술을 오래 먹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중독이 된 뇌는 아까 말한 내성, 갈망, 금단, 그로 인한 또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나타난 걸 중독된 뇌라고 표현한다면, 이제부터 오래 이제 드시면, 여기서 또 오래라는 건 이미 또 중독이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또 근 10년 이상을 드시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뇌가, 기계 자체가 이제 쪼그라들게 됩니다. 우스갯소리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술을 많이 드시면 간 나빠지는 거 알죠? 그러면 다 이해라고 합니다. 왜 나빠집니까? 라고 물으시면 지금까지 제가 대답하신 분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마실 줄 아니까 술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술 먹으면 간이 왜 나빠지는지를 대답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술을 오래 먹으면 뇌 나빠진다. 또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왜 나빠질 거라고 여쭤보면 아마 대답하실 분은 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가끔 좀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큰 냄비에다가 닭을 한 마리 잡아놓고 매일 소주를 2병씩 새술을 일주일 동안 갈아줬다. 그 닭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뇌를 만약에 알코올에다 그냥 그대로 술에다 담궜다? 그러면 좀 쪼글쪼글해지겠죠. 그래서 정말 그거를 다이렉트 탁치기 배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직접 알코올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술을 오래 드시면 술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원래 뇌가 써야 할 일꾼들을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빌려갑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서 있어야 될 일꾼들이 술 해독하러 가다 보니까 자꾸 뇌가 원활하게 일이 안 돌아가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뇌가 점점점 퇴화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뇌에 의한, 알코올에 의한 뇌의 끝판왕은 결국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보시면 정상적인 뇌, 아까 사진을 보신 뇌와 이렇게 쪼글쪼글한 뇌, 그러니까 우리 호두알에 비유하면 나중에 한 1년 정도 자지락자지락 하고 다니시다 깨보면 굉장히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런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와 정상이라고 봤더니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지능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결국 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독자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과 담배 중독이 같이 있는 분을 또 비교해 봤더니 더 지능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중독이 있을 때는 당연히 뇌한테는 안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중독이 되면 뇌의 크기도 작아지고 네. 지능도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도 나빠지고 그것이 오래되면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나빠진다는 게 뭐 이렇게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오거나 막 더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이렇게 기능 변화가 오다가 나중에 구조적인 변화는 결국 이런 치매가 오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기억력에 관련된 편도와 해마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이게 아주 우리 몸에서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술을 많이 드시면 정상인이면 이게 정상인이 파란 색깔에 쌓여져야 됩니다. 근데 술을 드시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거의 절반 네. 미만으로 줄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마신 기간과 마신 양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실제 알코올 중독자의 편도와 그 다음에 해마의 크기는 실제 정상인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쪼그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봤던 환자 사진인데요. 뭐 뇌사진이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비교하시기 편하게 오른쪽 편에는 20살 먹은 정상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만났던 그때 당시에 49세의 남자분이신데 보시면 이게 까맣게 비어있는 부분이 뇌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머리가 야무지게 딱 맞춰 있어야 되고요. 옆머리도 이렇게 딱 알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옆머리와 앞머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호두랑 좀 네, 비슷해 맞습니다. 보이는데. 바로 이분이 그때 당시 치료할 양치 50살이 안 되신 49세였는데 보시다시피 뇌 나이는 거의 다 사신 뇌입니다. 결국 많이 못 버티시다가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위에서 안 돼라고 끊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그렇죠. 이제 점점 조절 능력이 전두엽이나 이런 데 상실이 된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중독 환자는 일단 중독이 된 환자의 뇌는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중독이 됐고 지금 내가 의지로 끊어지지 않고 최소한 수년 이상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뇌가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일 것 같고요. 차로 치면 엔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를 나답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느끼는 뇌가 술 때문에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은 뇌 질환이다, 뇌병이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은 가장 내 몸에서 중요한 장기인 뇌를 술을 끊음으로써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